네, 이제 4조 보겠습니다. 4조 제목이 뭡니까? 협정관세이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오지선다가 나오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4조와 같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밑에 있는 5조, 6조입니다. 그래서 위쪽에다가요, 이게 모아놓으세요. 이렇게 4조부터 6조까지가 함께 나올 것이다. 예. 법률에서만 나온다면 그런 것이고, 아니면 이제 시행령까지 나오게 되면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법률은 관세법에서 세웠던 원칙들이 거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예. 제 4조 보시면요. 협정관세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뭘로 정한대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대요. 우리 그 FTA 특례법이 보통 한 5문제 나오는데 그 5문제가 FTA 특례법의 어떤 색이 물씬 묻어나는 FTA 특례법만의 향기가 나는 이런 문제를 내면 좋겠는데 역시나 FTA 특례법도 여태까지 보면 기획지정구령 대통령령으로 바꾸는 식의 세관장을 관세청장으로 바꾸는 식의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는요, 요거 신경 써야 돼요. 요 대통령령. 대통령령의 별표. 저거 이제 분명히 기획지정구령으로 바뀌겠죠? 이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협정관세에 관해서는 관세법 83조 및 84조를 준용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맞는 말로만 나올 건데 이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83조는 이렇게 내진 않을 거고 분명히 괄호에다가 요걸 줄 거예요. 용도세율의 적용 그리고 84조의 품목분류 체계의 수정 규정을 준용한다 하면 맞을 거예요. 동그라미 1번은 오답 가능성이 있고 2번은 그냥 맞는 말로 나올 거예요. 예.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5조 보시면요. 5조에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 여기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 이거 한번 묶어볼까요?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이 바로 그 1순위부터 6순위까지 하는 그 관세율 적용 순위표에 따라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이에요. 요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실행관세율이다 그래요. 실행관세율. 실행관세율이라고 해요. 실행관세율. 예. 그런데 이거를 좀 더 멋있는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은 FTA가 없어도 현재 그 나라에게 적용이 되는 실제 세율인데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최국 대우 세율이라고도 그래요.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인데 각종 협약을 고려해서라도 추진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최국 대우 세율이라고 하는데 이 실행관세율을 최국 대우 세율로 영어로 바꾸면요. Most Favored Nation 세율인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MFN 세율이라고 그래요. MFN이란 말 자체가 이제 시험에 등장하진 않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MFN 세율이란 말을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MFN 세율이라고 하면 그냥 원래 적용되는 세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FTA 세율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FTA 세율은 낮아진 세율이잖아요. 근데 MFN 세율은 낮아지지 않은 FTA가 없다면 실제 적용되는 세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MFN 세율과 FTA 세율은 다른 겁니다. 네. 근데 여기 보시니까 MFN 세율과 그러니까 협정 세율이 FTA 세율이 MFN 세율과 같거나 뭐 같으면 아니 원래 세율도 5%, FTA 세율도 5%. 뭐 별로 의미가 없죠. 근데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그보다 높다면 아니 FTA를 맺었더니 세율이 막 높아져. 그럼 뭐 FTA를 왜 적용합니까? 그래서 이건 뭔지냐면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 묶어보세요. 이거는 FTA 취지와 맞지 않는다. FTA 취지와 맞지 않는다. 그럼 뭘 적용하는 게 낫겠어요? 원래 세율을 적용하는 게 낫겠죠. MFN 세율을 적용하는 게 낫겠습니다. MFN 세율을 관세법 50조 세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MFN 세율이 더 나죠. 예, 그러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같다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높은 경우만 있었는데 여기 법 개정을 통해서 같거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같거나에도 집중해야 돼요. 같을 때는 FTA 세율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세율과 그 세율이 같은 거지만은 그리고 적용 원칙은 같으면 한쪽을 적용하는데 그 적용한다는 건 그래도 MFN 쪽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됐죠? 또는 2번 제1항에도 불구하고
51조 덤핑방지 관세, 57조 상계 관세, 63조 보복 관세, 65조 긴급 관세, 67조 2 특정물품 긴급 관세, 68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기급 관세. 안 써도 돼요. 1순위 세율이란 뜻이죠. 1순위 세율은 협정관세의 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우선 동그라미. 결국 이런 뜻이죠. 1순위 세율이 이겨요. 아무리 FTA를 할지라도 1순위 세율이 이기는 겁니다. 예, 그 얘기고. 6조에 협정관세는 다음과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수입물품에 대해서 적용이 된대요. 그러니까 FTA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은 1, and 2, and 3이에요. 모두 동그라미. 모두. 이건 이제 요건 중 하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내면 아주 문장이 어렵죠. 1이거나 2이면 적용한다. 이러면 안 돼요. 1과 2와 3이 모두 적용이 돼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단어를 체크해 보시면요. 1번에는 대상입니다. 대상. 대상 동그라미 대상. 최소한 그게 FTA 대상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협정관세 적용 대상 밑줄. 제일 중요한 단어는 대상이에요. 두 번째, 제7조가 뭐냐면요. 요 다음에 나오는 게 7조인데 7조는 원산지 결정 기준입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입품의 원산지가 최소한 FTA 체결 국가가 원산지여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국. 상대국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최약 상대국. 그래서 최약 상대국이 원산지여야 된다. 순서를 좀 바꿔서 쓴 것뿐입니다. 원산지가 최약 상대국이어야 한다. and 세 번째, 가만히 있으면 안 해줘요. 협정관세 적용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신청 동그라미. 그래서 세 가지가 뭡니까? 적용 대상이어야 되고 원산지가 맞아야 되고 신청해야 돼요. 그래요. 이 정도면 이제 한 문제가 되겠죠? 그죠? 이 법률만 가지고 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시행령까지 같이 나온다면은 아주 골치 아픈데 일단 보세요. 맨 위에 시행령 2조에 제목이 협정관세율인데 협정관세율. 그래서 FTA별로 관세율이 시행령에 있다는 건 알아야 돼요. 나중에 보시면 FTA별 원산지 결정 기준은 시행 규칙에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다 있지 않고 여기에 별표에 있습니다. 별표. 알아두셔요. 협정관세율은 어디에 있다? 시행령 별표에 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에 있습니다. 그 별표까지 내용이 시험에 안 나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별표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칠레 FTA가 별표 1, 한싱 FTA가 별표 2, 한 FTA 별표 3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뭐 숫자 외우는 건 시험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됩니다. 쭉 가셔서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 4번 있죠. 4번. 이거 아주 어렵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그 4번의 5번째 줄에 요 아세안 회원국 동그라미. 아세안 회원국. 이 한 아세안 FTA에 요게 이제 예외가 있는데 한 아세안 FTA 협정 세율은 FTA 세율은 별표 4에 있어요. 그러니까 FTA 특례법 시행령은 별표가 엄청 많겠죠. 책 한 권입니다. 별표가 더 많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이제 아세안 한국의 한 아세안 FTA 협정 세율은 별표 4다. 근데 중요한 건 뒷부분이야. 다만 딴 데는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다만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뭐시기 한 건 그건 다른 건 별표 5 있죠. 별표 5에도 있대요. 그러니까 한 아세안 FTA 협정 세율은 세율표가 2개야. 4도 있고 5도 있는 거예요. 별표 4도 있고 5도 있고. 4는 시험에 안 나요? 5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게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제4항 단서에 따른 별표 5 동그라미. 별표 5에서 규정한 물품 중 아세안 회원국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물품으로서 일단은 대상은 그거예요. 별표 5에 있는 물건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 우리가. 사실은 별표 5에 규정한 물품을 뭐라고 하냐면 민간 품목이라고 하긴 하거든요. 별표 5에다 써놓으시죠. 민간 품목. 민간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세율이 몇 프로? 10% 이하래요. 10% 이하인 물품으로서 그 다음이 중요한 말인데요. 아세안 회원국이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이 제7항에 따라 우리나라에 통보했대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 통보 동그라미. 통보라고 한 건 뭐냐면요. 이거 아주 슬픈 통보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물건이 뭐 우리나라로 너무 많이 들어오네. 자동차, 그 한국산 오토바이 이거 너무 말레이시아로 많이 들어오네. 우린 요번에 FTA를 적용하기 힘들겠어. 라고 통보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약속을 깨겠다 이런 통보가 아세안 쪽에서 온 거예요. 아니 FTA를 맺었잖아요. 그럼 약속을 했으면은 서로 그 협정 세율을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꼭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같은 물품이라고 양쪽 세율이 다 같진 않죠.
이 오토바이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는 우리는 뭐 3%로 하자 또는 뭐 0%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도 또 말레이시아 쪽으로 갈 때는 5%로 하자 뭐 7%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물품도 우리가 3% 해준다고 저쪽도 3%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양쪽의 상황에 따라서 양쪽이 둘 다 낮추긴 하지만 낮추는 정도는 다를 수 있는 겁니다. anyway 양쪽이 좀 다 낮췄어요. 그런데 갑자기 말레이시아 쪽에서 한국산 오토바이 너무 관세율이 낮은 것 같대. 그러면서 FTA 적용 안 하겠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도 뭐 분노하잖아요. 분노. 응? 좀 화가 나가지고 그럼 우리도 FTA 안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상호 대응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 이하 뭐라고 한대요? 최국세율이라고 한대. 여기다 아예 정의를 해줬네. 최국세율 Most Favored Nation 세율. 영어 약자로 MFN 세율이라고 한다. 보시면 MFN 세율을 그러니까 원래 세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세율 중 높은 세율 동그라미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 높은 세율을 여기서 상호 대응 세율이라고 해요. 상호 대응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그 1번과 2번 중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1번과 2번에 보시면요. 2번은 이제 협정 관세율이고 2번은 아세안 회원국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상호 대응 세율을 적용 물품과 같은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 지금 우리 쪽에서 말레이시아 쪽으로 가는 오토바이에 대해서 FTA 약속을 해놓고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럴 때 이 세율은 우리가 말레이시아로 보낼 때의 오토바이 세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율을 말하는 것이고 뭐 별표사는 그 FTA 세율을 말하는 것인데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예. 이걸 지금 우리가 상호 대응 세율이라고 하는데 이 예시를 조금 보셔야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상호 대응 세율. 보세요. 이런 겁니다. 오토바이라고 생각합시다. 모터사이클이 수출도 되고 수입이 되는데 한국산 모터사이클이 말레이시아로 가게 되면 원래는 MFN 세율은 5%였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한 아세안 FTA 때문에 0%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제 말레이시아산 그런 오토바이가 우리나라로 온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뭐 오토바이 거의 8%입니다. 다 자동차 8%, 오토바이 8%. 근데 FTA 세율은 3%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말레이시아산 모터사이클이 들어오게 되면 다 그냥 3%로 약속을 잘 지키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말레이시아 쪽에서 FTA 싫다는 거예요. 약속을 해놓고 그러면서 이걸 적용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뭐냐면 상황이 지금 이걸 적용하지 않고 5%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상호 대응으로 우리도 화가 났으니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뭘 적용할 거냐라는 거예요. 뭘 적용할 거냐. 예. 8%를 적용할까요? 3%를 적용할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화가 난다고 3%를 적용하지 않고 8%를 적용하게 되면 얘네는 5%밖에 안 되는데 이거 좀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8%와 3% 중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3%와 한국에서 말레이시아로 갈 때 MFN 세율 있죠. 요거 5%. 요거 5%. 이쪽에 5% 있죠. 요거 두 개 중에서 더 높은 거 있죠. 그거를 고르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것을 이 옆에서 뭐라고 한 거냐면 이 옆에서 1번 아세안 회원국이 우리나라 원산지로 하는 상호 대응 세율 적용 물품과 같은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 그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밑에 별표 사유 관세율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중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말레이시아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말레이시아산 모터사이클이 들어올 때 한국은 몇 프로를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5%. 그죠? 5%. 그래서 답은 결국에는 5%가 되는 겁니다. 답은 5%예요. 이거예요. 이런 걸 상호 대응 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시도 같이 좀 외우시면서 정확하게 이 상호 대응 세율이 나오게 되면 이해해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것 중에서 다음 페이지에 8번 있죠. 동그라미 파랑. 요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 페루 FTA의 적용 세율은 그 두 번째 줄의 끝에 별표 8이거든요. 이건 뭐 숫자는 안 해도 돼요. 예, 뭐 8로 뭐 필요 없다면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이제
중요한 건 다만부터예요. 다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별표 9. 그래서 페루도요. 별표가 2개예요. 8번 세율과 9번 세율이 있는 거예요. 9번 세율 뭔가 보시면 이건 쉬워요.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그 다만 밑에 중고품으로서 별표 9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표 8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한다. 이게 FTA 세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고품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 동그라미 밑에 재건, 수리, 재생, 재제조 이게 다 중고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게 나올 수도 있고 요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요럴 때 이제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한다. 이런 중고 물품에 대해서 제한한다라고 하는 건요. 페루밖에 없어요. 이거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칠레로부터 올 때 중고품 제한한다. 이름 틀리겠지 뭐. 캐나다로 올 때 틀리는 거죠. 페루만 되는 거예요. 페루. 예, 예. 페루. 페루. 중고품. 예. 그다음에 이제 9번 보시면요. 또 미국은 별표가 10이에요. 별표 10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다만 품번호 8703 보세요. 여기 품번호 8703에 해당하는 자동차 있죠. 자동차는 이제 HS 코드 앞에 네 글자가 그 4단위는 호라고 하는데 호까지가 8703호이거든요. 예. 이 자동차의 경우 미합중국과의 협정부속서 22-가 제5항에 해당할 때라는 건 뭔 뜻이냐면요. 여기 밑줄 요거는 자동차 분쟁이 있을 때 이런 뜻이에요. 자동차와 관한 분쟁이 있을 때 그 밑에 줄 그 별표 10에도 불구하고 그 FTA 표에도 불구하고 최고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율을 인상한다. 그러니까 원래 세율보다 더 높아지지는 않지만은 관세율을 FTA 세율보다는 높이겠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으면 이런 뜻입니다. 자동차 분쟁이 있을 때 FTA 세율보다 세율을 인상하는 나라는 그죠? 미국인데 그렇다면 호주 이름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다 했어요. 밑에 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딱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옆에다가 정리해 놓으세요. 아, 깔끔합니다. 정리가 이거예요. 써보세요. 예. 딱 4가지만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2페이지에 걸쳐서 한 걸 딱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협정 세율은 어디에 있다? 시행령 별표다. 시행규칙 별표가 아니라 시행령 별표다. 예, 그 다음에 상호 대응 세율이 있는 나라는 그건 이제 한 나라는 아니고 아세안입니다. 아세안. 상호 대응 세율은 아세안입니다. 중고품에 대해서 협정관세 적용 제한을 하는 나라는 페루입니다. 페루. 예. 뭐 폐품과 중고품은 같은 건 아닌데요. 예, 뭐 거의 뭐 비슷하게 좀 보세요. 폐품, 중고품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그죠? 폐품, 중고품. 예, 예. 칠품 이런 거 없어요. 캐품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폐품, 중고품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 미국 자동차 이건 외우지 않아도 분위기상 알 것 같아요. 그렇죠? 한미 FTA에서 뭐 항상 더 얘기하는 게 바로 자동차니까요. 분쟁 시 세율 인상한다 이 얘기예요. 예. 이거는 뭐 상호 대응 세율 아까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그건 혹시 몰라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고 분명히 요거 바꾸는 거 나올 거예요. 요 앞에 미를 갖다 이제 딴 걸로 바꾸는 그런 거 나올 겁니다. 예, 이거 아주 유력합니다. 꼭 외워두세요. 예.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시행령 3조. 예, 시행령 3조 보세요. 수량별 차등 협정 관세의 적용. 이거는 이제 보통 농산물에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FTA 세율도 수량에 따라 다른 거예요. FTA 세율도 그러니까 원래 세율은 이만큼인데요. 낮췄어요. 그런데 그것도 수량이 많이 들어올 때와 적게 들어올 때 세율이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우리가 수량별 차등 협정 관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한번 예시를 한번 적어 놓으시죠. 이렇게. 수량을 기준으로 한 100톤 이렇게 돼 있다. 뭐 콩이다 콩. 그럼 이제 콩이 100톤 미만으로 들어올 때와 100톤 이제 100톤까지 들어올 때와 100톤을 초과해서 들어올 때 세율을 달리하자는 거예요. 원래 세율 MFN 세율은 20%인데 원래 세율은 20%인데 FTA 세율이 100톤이 넘어가면 10%, 100톤이 안 되면 5%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수량별로 협정 세율이 다른 것이죠. 그때요. 요 100톤이 있죠. 100톤. 요 100톤을 뭐라고 부르는지 또 이 5% 있죠. 5%를 뭐라고 부르는지를 옆에서 찾아보는 게 여기선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요. 예. 법제 4조 1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세율까지를 협정세율이라고 하면 돼요. 이게 협정세율입니다. 협정세율. 협정세율 중에서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한도 수량 내 협정 관세율이라고 그래요. 한도 수량 내 협정 관세율. 옆에 그림에서요. 바로 이거 있죠. 5%. 이게 바로 한도 수량 내 협정 관세율이에요. 연결을 시켜놓든 여기다 써놓든 좀 해놓으세요. 한도 수량 내 협정 관세율이에요. 이게. 만약에 FTA 세율도 이렇게 두 단계가 있어서 저는 100톤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전 80톤째 들어왔습니다. 이래가지고 더 낮은 FTA 세율을 적용받고 싶으면 그때는 빨리 추천서를 갖다 내야 돼요. 그래서 누구의 추천을 받습니까? 주무부 장관 또는 그 임을 받은 자에게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어딘가에서 받은 것 같죠? 관세법에서도 뭐 할당 관세 뭐 이런 데에서 나오잖아요. 예.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번에요. 관성장은 기획지정구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저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몇 개를 이제 정했대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도 수량 내 협정 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어된 물품의 수량, 즉 적용 수량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배정하고 그랬어요. 이건 지금 모든 거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모든 거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기획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만 적용이 되는 건데요. 그런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원칙은 아까 이 그림에서 100톤 그랬잖아요. 이 100톤을 갖다가 그 전년도에 그 다음 해가 되기 전에요. 전년도에 업체들을 모아요. 이제 장차 이 물건들을 수입할 업체들을 모아가지고 그 업체들이 이제 매출 규모나 뭐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저 100톤을요, 저 특혜 수량인데 그걸 갖다 이렇게 조금씩 나눠줘요. 이거 뭐 규모가 크시네요. 50톤. 나머지 이제 50톤을 가지고 작은 업체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 업체는 50톤이나 그 특혜량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이제 1년 동안 1월에 뭐 한 10톤 쓰고 2월에 뭐 5톤 쓰고 뭐 이래가지고 나눠서 가져와요. 그런데 몇 개의 물품들의 경우에는 기획지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선착순이에요. 1월 1일 날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새다 뭐 이러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니 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1월 2일, 1월 3일 뭐 잘못하다가 1월에 꽉 찹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냉동 어류를 가져와 가지고는 꽁꽁 얼리자. 아주 돌처럼 딱딱하게 얼려가지고는 이따가 일단 다 가져와서 특혜는 받고 12월까지 천천히 녹여서 쓰는 이런 식인 거죠. 소비자들은 그걸 먹는 거죠. 1년 전 거를. 이런 100톤 같은 거 있죠. 100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100톤 이런 거를 적용수량이라고 그래요. 적용수량. 여기 2항에 있죠. 적용수량.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거는 모든 물품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기획지정부로 정하는 물품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말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그럼 선착순이라는 건 뭘 기준으로 하느냐? 장치 기준이 아니라 수입신고한 거 기준이에요.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누가 먼저 수입신고했느냐? 네. 그러면 이제 특혜 수량을 받는 거예요. 방법으로 배정하고 적용 수량에 이르는 날. 할당 관세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적용 수량에 이르는 날. 사실 마지막 날이거든요. 이제 100톤까지가 특혜 수량인데 선착순으로 오다 보니까 특혜 수량이 빨리빨리 지금 소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보니까 어제까지 90톤이 소진이 됐어.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에요. 딱 10톤 남았어. 뭐 이런 날이에요. 이제 그런 날에는 적용 수량을 남은 적용 수량을 그날 수입 신고되는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남은 수량이 만약에 10톤이다. 근데 이제 적용 수량에 이르는 날의 수입량. 이 적용 수량에 이르는 날이라는 게요. 적용 수량에 이르는 날. 이게 이제 마지막 날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날의 수입량이 100톤이다. 아니 특혜 수량은 10톤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 날 또 A, B, C 업체가 다 가져온 게 100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비례해서 나눠줘요. 비례.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이 비례입니다. 비례하여 배정. 이 말이 중요한 건데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하느냐? 그날 가져온 것만큼 배정해요. 그래서 A가 50톤을 가져왔고 B가 30톤, C가 20톤을 많이 가져왔다면 5대 3대 2의 그런 비례로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10톤도 5대 3대 2로 나눠줘요. 그래서 5대 3대 2로 나눠줘. 그럼 합치면 10톤이죠? 그럼 이제 실제로 통관할 때 어떻게 하냐면 A라는 업체는 그 마지막 날 가져 들어온 게 총 50톤이긴 하지만 특혜로 통관할 수 있는 건 5톤이에요. 나머지는 세금 다 내야 돼.
30톤 가져온 업체는 3톤은 특혜 수량으로 낮은 세율 적용받고 나머지는 세금 다 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특혜 수량을 적용받지 못하는 45톤, 27톤, 18톤 뭘 적용한다? MFN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관이 이분화돼요. 이분화돼. 특혜 수량 통관과 아닌 것들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뭐라고 표현한다? 비례하여 배정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런데 이렇게 뭐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은요.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관성장과 기획증부령 있죠. 제가 그래 별표 쳐놓은 거예요. 실제 시험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 분명히 뭐 이 앞에가 기획정부 장관, 뒤에가 대통령령. 요즘에는 한 문장에 2개 바뀌는 게 많기 때문에 2개 바꿔놓으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 2개, 관성장, 기획정부 장관, 기획정부령 꼭 알아야 돼요. 예. 뒤에 거에 뭐 이해하느냐고 집중하다 요걸 놓치면 안 됩니다. 동원이 3번에 보시면요. 네. 이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배정하는 물품의 적용 수량 등 그밖에 이제 그런 사항들은 관성 고시로 정한대요. 동원이 4번에 보시면은 주무부 장관은 최악 상대국가, 그 FTA 상대국과 협의를 할 때 이 한도 수량 협정관세율 적용 등과 관련된 어떤 협의를 할 때 그 협의 결과를 기획재무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장관이 다른 나라와 즉 FTA 상대국과 협의를 하면 그 얘기를 장관에게 통보하라는 거예요. 기획재무 장관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나라와 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동그라미 4번의 별표. 이건 요거 때문에 이제 문제가 터진 건데요. 기획정부령으로 정하는 최악 상대국과 협의할 때 그 협의 결과를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요 나라는요 딱 정해져 있어요. 요 오른쪽에 밑에 보시면요 시행규칙의 2항 있죠. 시행규칙의 2항에 제3조 사항에서 기획정부 정하는 최악 상대국은 딱 3개밖에 안 되네요. 뭐예요?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EU입니다. EU 그리고 미합중국, 중국.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유럽연합과 에프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에프타는 에로 하시면 어떤가 싶어요. 에. 이건 이제 유는 그냥 유로 하시고요. 둘 다 유로 시작하지만 하나는 좀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에, 유. 네. 그러니까 F 이래도 되고요.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근데 그거는 뭐 애가 난 것 같아요. 에. 네. 요즘에 아주 미국이랑 중국이랑 핫하죠. 아니 뉴스만 켜면은 미국 중국 뭐 무역 분쟁 얘기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게 두 개를 보면서 유럽이 고심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느 쪽에 편을 들어야 되나, 어느 쪽에 사과를 줘야 되나, 배를 줘야 되나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유럽이 미국과 중국 중에 하나에게 뭔가를 주기 이렇게 보세요. 유럽이 누구와 누구에게 주기? 유럽이 중국이나 미국에게 주기. 둘 중에 하나 편 들어줘야 되니까 주기가 뭐겠어요? 주무부 장관과 기획재무 장관입니다. 그래서 요건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유럽, 미국, 중국, 주기. 예. 주기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4번에 주기. 주기. 예. 유럽, 중국, 미국, 주기. 5항은요. 또 주어가 또 바뀌었어. 장관 또는 관성장은 이해관계인에게 뭐 협조 요청한대요. 그래서요. 지금 여기 대충 넘어가실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얼마나 많은 등장인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2번 아까 강조드린 대로 관성장 꼭 기억하셔야 되고 기획정부령 그리고 여긴 또 관성장이고요. 여기 주기 나오고요. 주기 그리고 협조 요청하는 건 장관과 청장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거 기획정부령 요청하는 최악 상대국은 유럽, 중국, 미국인 거 알았어요. 그렇죠? 유럽이 중국이나 미국의 주기 그건 알았는데 그 위에는 이 기획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있죠. 선착순 있죠. 선착순. 이 선착순은요. 선착순으로 가져 들어오면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된대요. 대부분이 이제 사실 뭐 어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잡아가지고 빨리 가져오면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착순으로 해도 이건 선착순이라는 게 좋죠. 왜냐면은 뭐 물량을 줘도 못 가져올 수 있어요. 뭐 잡혀야지 뭐. 그쪽이 뭐 수출자가 잡아가지고 재료 줘야 되는데 재료 못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잡은 대로 들어오는 게 나아요. 예. 근데 이게 물품들을 보니까요 옆에 이것까지 나올까 싶긴 한데 그래도 보는 겁니다. 예, 지금 시행규칙도 그냥 막 내요 요즘에. 예, 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일단은 EU 쪽에서 들어오는 뭐예요? 넙치. 예, 넙치 좋아하십니까? 넙치류. 예.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미국에서 들어오는 넙치. 예. 또 명태와 밑에 민어까지 이게 3개인데요. 넙치, 명태, 민어. 다 물고기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3번에 보니까 뉴질랜드에서 오는 홍합. 예.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홍합이죠. 홍합. 그리고 이제 뉴홍합, 새로운 홍합, 뉴홍합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뭐예요? 뭐 특이하네. 눈다랑어, 예. 좋아하십니까? 모르겠어요. 눈다랑어랑 해파리. 예. 다 전체가 다 이제 바다에서 잡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선착순으로 들어오는 게 낫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협정 세율이 그렇게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원산지 결정 기준인데, 여러분 예상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FTA 특례법에서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건 오히려 협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협정에선 가장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원산지 결정 기준이지만, 실제로 FTA 특례법은 그걸 다 협정에 협정문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이쪽에다 갖다가 놓지는 않아요. 그리고 협정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일률적으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예. 일단 여러분이 관세법 할 때 잘 들으셨으면은 이 부분은 벌써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비슷합니다. 예. 제 7조 원산지 결정 기준 보시면 2로 보세요. 1항의 2로 당해 물품의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 가공 제조한 국가. 이거 뭐라 그래요? 그럼 써보시죠. 완전 생산 기준. 완전 생산 기준. 최근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완전 생산 기준. 7조는 시험에 나오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서 생산 가공 제조됐대요. 둘 이상의 국가 묶어보세요. 근데 이게 이제 1번과 다른 점이죠. 1번은 한 나라에서 전부 생산이 된 건데, 2번은 둘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거예요. 관세법 기억나십니까? 관세법에서는 둘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이 되면 어떻게 처리해요? HS 6단위 변경을 최종적으로 수행한 나라가 어딘지를 먼저 보고, 그것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그때 부가가치나 주요 공정을 따지죠. 그러니까 이게 순위가 있어요. 세 번 변경 기준, 즉 HS 6단위 변경이 그 실질적 변형 기준 중에서도 우선이에요. 이런 걸 다 사실 여기 이제 이 가나다 있죠. 가나다. 이 가나다 같은 걸 다 실질적 변형 기준이라고 하는데, 실질적 변형 기준 중에서도 관세법에서는 세 번 변경 기준이 최우선이고, 그게 안 되면 주요공정이나 부가가치를 따지는데, FTA 특례법에서는 코드를 변경하는 기준, 즉 세 번 변경 기준과 가공공정 기준, 부가가치 기준이 다 순위가 같습니다. 보세요.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뭐 이건 당연하겠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밑줄. 근데 이걸 그때 글쎄 요즘에 한 문제에서 다음 모든 국가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 원산지 가격은 3개야? 말이 안 되죠. 저런 우스운 오답들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가에 굳이 제목을 달자면 세 번 변경 기준인데요.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가 그 물품의 생산 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 물품의 품목번호와, 보세요. 여기 우리 아까 했던 말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 용어 정의에도 있었죠. 물품 동그라미, 물품 코드와, 이건 가공이 끝난 상태죠. 또 재료 또는 구성 물품, 재료의 코드가 어느 정도 달라야 돼요? 그걸 6이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여기는 지금 2단위, 4단위, 6단위가 다 있기 때문에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그걸 최종적으로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봅니다. 다른 점은 숫자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 뭐 더 쉬운 말로 한다면 그 나라로 들어가서 나갈 때까지 가격 상승이 많이 된 나라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는 주요 공정을 수행한 국가. 뭐 예를 들면은 이 주요 공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재단과 봉제입니다. 재단, 봉제. 재단, 커팅. 봉제, 소잉. 재단, 봉제, 커팅과 소잉. 그래서 이 옷 같은 거는요, 원단이 어디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갖다가 옷은 이거를 누가 가위질 해가지고 꼬맸느냐, 재단과 봉제. 그걸 기준으로 하거든요. 예. 밑에 3, 그 밖에 협정에서 원산지 인정 요건을 충족시킨 국가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제1항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이 밑줄. 이건 전제가 뭐냐면요. 원산지는 맞대. 필리핀산 맞대. 캐나다산 맞대는 거예요. 맞긴 맞는데, 맞아도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왔을 때 그게 캐나다산으로 인정이 되려면 캐나다에서 우리나라로 직항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 X.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는 것은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아요. 또 하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 X. 모든 거래를 캐나다 사람이 주도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 캐나다 FTA가 적용이 되려면 캐나다에서 출발해야지 캐나다 사람이 필리핀에 만든 공장에서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적지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적 얘기는 관세법에는 없는데 이거 같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는 X고, 그러나 이제 괜찮은 게 있어요. 다만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되었대요. 여기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되면 O, 이건 괜찮아요. 이거는 직접 운송된 걸로 보겠다는 거죠. 또 일시적으로 보관되었다고 인정, 이것도 O예요. 그래서 두 개가 X고 두 개가 O이고 그래요. 원산지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거죠.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원산지 결정 기준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정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그랬어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네. 기획재정부령을 정한다는 것은 시행 규칙에 원산지 결정 기준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4조 있잖아요. 4조. 원산지 결정 기준. 이거는 안 해도 되는데요. 이게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알아야 돼요. 협정세율은 시행령 별표에. 시행규칙, 원산지 결정 기준은 보세요. 한칠레 FTA는 원산지 결정 기준 별표 1. 이건 시행규칙 별표 1이에요. 1, 2, 3, 4. 이건 예외도 없이 그냥 쭉 해서 갑니다. 이거는 위치만 알면 돼요. 위에 거 좀 보셔야 되는데, 다만 시행규칙 5조예요. 관세청장 세관장은 수입자가 법제 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7조 2항 단서가 뭔지 보세요. 7조 2항 단서라는 건 우리 왼쪽에서 O 두 개 쳤던 거 있죠.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됐습니다. 나는 일시적으로 보관되었습니다. 라고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 그때는 직접 운송된 걸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요한 말이 입증입니다. 입증 동그라미. 질문.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둘 중에 하나죠. 관세청장 세관장에게 있습니까? 수입자에게 있습니까? 수입자에게 있는 거죠.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증 책임이 수입자가 입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법제 7조 다음에 해당이 되면 법제 7조 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좀 아주 주의하고 있는데 직접 운송된 걸로 제3국을 거쳐도 직접 운송된 걸로 보는 경우를 두 개를 만들어 놓고 그게 되려면 입증돼야 되는데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세요.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생산 과정 또는 작업 과정이 추가됐대요. 추가 동그라미. 아니 다른 나라를 거쳐와도 우리가 직접 운송된 걸로 인정하려면 그 중간에 제3국, 경유국에서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작업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추가 작업을 했대. 그럼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죠. 뭐. 근데 그 추가 작업이라는 것도 정말 별것 아닌 작업일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뒷부분인데 국제 운송에 필요한, 운송에 필요한 하역 작업, 선적 작업, 포장에 필요한 작업, 또 보존 작업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 제외한다 동그라미. 뭔 뜻일까요? 제외한다. 괜찮다. 예? 예, 이건 직접 운송된 걸로 보겠다. 다른 말로 원산지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또 이번에 관세당국의 통제, 우리 법률에서는 보세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직접 운송된 걸로 보는데 원산지로 인정하는데 거기에 있지 않다면 아무리 원산지 물품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FTA 적용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그냥 쭉 해서 15번까지. 왜냐면 15개 FTA니까 그냥 별표 15까지 그냥 쭉 나가고 만 거예요. 외울 것도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뭡니까? 다른 내용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원산지가 이걸로 끝이에요.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